한눈에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달달한 디저트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일이나 채소에서 얻은 대체당을 사용해 만든 저당 케이크라고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저당 음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식습관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분 섭취. 단 음식은 입맛을 자극하여 쉽게 중독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이가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혈당에 좋은 거 먹고 건강에 좋은 음식 찾게 되는 거죠. 네. 20대, 30대들이 혈당 수치가 많이 높다고들 하는데 이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혈당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음료를 먹다 보면은 진짜 달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당 위주로 찾는 것 같아요. 중년의 질환을 넘어 국민 질환이 된 당뇨. 30세 이상 당뇨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 전 단계 인구는 1,400만 명으로 국민 절반이 당뇨 위기에 빠진 상황.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을 살리기도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유럽 내 건강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당뇨의 고민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즐기는 그들만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먹어왔던 쌀밥의 달큰한 만큼은 놓지 못했던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쌀의 영양 성분은 쌀륜의 66%, 쌀겨의 29%, 백미에는 5%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미는 껍질 대부분을 벗겨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서 영양소 90%가 날아가고 탄수화물만 거의 남는데요. 영양소의 대부분은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서 씹을 때 소화 효소와 작용하는데 이때 단맛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단맛에 중독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되고 혈당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 당뇨 환자의 경우 정제쌀과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하루는 저당 곡물로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8호로 비만과 혈당 관리를 모두 잡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본조르노!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자 세계가 사랑하는 찬란한 문화유적이 살아 숨쉬는 나라. 이탈리아를 찾았습니다. 고대 유적과 현대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자리에 공존하는 것이 이탈리아만의 매력인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를 오늘날까지 이어가는 현장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오징어 게임 의상에 조커까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의상이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Il carnevale è una bella festa, è una tradizione, è una festa in cui ci si mette in gioco, no? Per un giorno si può essere chi non si è e quindi insomma. Ci si veste colorati. Ci si veste colorati. Esatto, senza paura di fare brutte figure. Era anche il giorno in cui in epoca romana gli schiavi venivano, è una rialza sociale, sì, per un giorno cambi vita per un giorno, ecco. 오늘 딱 하루만큼은 평소 동경했던 인물로 변신하여 하루를 즐기는 날이라는데요. 와,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신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와 함께 론칠리오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론칠리오네 축제는 이탈리아에서도 아름다운 카니발 탑10에 손꼽힌다는데요. 큰 축제인 만큼 마을 사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즐깁니다. 지역 재단사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사람들이 진행하는 퍼레이드라니 손가락에 꼽힐 만한 이유가 있네요.
senso del carnevale è quello di prendere gioia per poter appunto scordare per un attimo tutte le preoccupazioni che ci sono in questo momento e divertirsi e sprizzare gioia. 흥하면 우리 한국인도 빠질 수 없는데 이탈리아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비슷한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고탄수화물 음식 문화. 이탈리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피자일 텐데요. 피자 종주국답게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피자가 한가득입니다. 피자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또 있죠. 바로 파스타. 실제 이탈리아의 연간 면 소비량은 세계 1위이며 탄수화물 섭취량 역시 미국 2배에 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는 현저히 낮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즐기면서도 당뇨를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La ragione per cui le persone italiane riescono comunque a mantenersi in salute è proprio grazie alle loro abitudini alimentari. Infatti in Italia il grano viene coltivato e consumato fin dall'antichità e le persone ancora oggi tendono a scegliere i cereali antichi che contengono più fibre e nutrienti essenziali rispetto ai cereali moderni e ultra raffinati. Un'altra cosa importante è il fast food, perché qui è un pochino meno popolare e le persone tendono a preferire ancora i pasti fatti in casa e anche un pasto considerato leggero viene comunque ritenuto sufficiente e quindi si evitano le abbuffate e queste tutte insieme sono le abitudini che aiutano gli italiani a vivere in modo sano e senza essere obesi. 이탈리아인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향한 곳은 토스카나에 위치한 한 브루어리입니다. 빛깔부터가 남다른 맥주 한 잔. 알고 보면 이 맥주에도 비밀이 있다는데요. Ecco, assaggia la nostra birra di farro. Salute, la tua. 맛을 안 볼 수 없죠? 맥주인데 향이 엄청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È una birra che facciamo con il farro. 고대 국물 8호로 만든 맥주라니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E ci siamo accorti, diciamo, che l'aggiunta di farro dà alla birra una nota un po' più rustica, sembra quasi croccante, ecco, al gusto. 이탈리아에서도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파로 맥주를 흔히 볼 수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옥한 토지에 있답니다. Questa è una piantina di farro. Come vedete è stata seminata a fine ottobre, le radici sono già molto lunghe. La trebbiatura viene fatta a fine giugno, primi di luglio, diciamo dipende come va la stagione, però ecco, nel periodo caldo. 더워지는 6월이 되면 토스카나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든다는데요. 파로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파로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그만큼 생명력과 영양분이 응축된 고품질 파로가 생산됩니다. Che sono contenuti all'interno del farro non solo aiutano a mantenere una sensazione di sazietà a lungo nel tempo, ma aiutano anche a migliorare la salute intestinale, prevenendo la stitichezza. Nel farro poi vi è un'elevata quantità di amido resistente rispetto alla quantità di amido normale. Ripetiamo, a basso indice glicemico e con un forte potere saziante, quindi è sicuramente a pieno titolo protagonista dei cosiddetti superfood. 유럽에서 건강국가로 소문난 이탈리아. 그 중심에서 찾은 슈퍼푸드는 파로였습니다. 파로의 영양 가치는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 한국 등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도 파로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내 유명 스타들 역시 혈당 관리로 파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파로를 활용한 식단으로 혈당 관리는 물론 다이어트까지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잘 관리하는 여자, 또 젊게 살고 싶은 여자, 56세의 이원경입니다. 완벽한 S라인. 요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힘이랄까? 몸을 매달아서 멋진 동작을 완성했을 때 거울을 보잖아요. 진짜 예술이에요. 발바닥 바닥 콩 두르고 쭉 배를 납작하게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충분히 밀어낼 때 나의 골반을 최대한 날씬하게.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고. 네, 흔들리지 않도록. 좋아요. 좋아요. 넷. 5. 회원들의 워너비 원경 씨지만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다는데요. 그때가 아마 30대 이후 살이 갑자기 찐 거예요. 근데 그때는 50kg, 51kg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60kg가 넘었어요. 혈당 건강이 망가지며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경험했고 인생의 암흑기를 보냈다는 원경 씨.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그때는 웨딩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때 식사 전혀 못해요. 그냥 틈틈이 간식을 집어 먹든지 시간 되면 좀 과식하고 또 맵고 짜고 달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찌니까 몸에 변화가 있죠.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막 어지러움까지 있더라고요.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서 당뇨 전조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먹는 건강식. 원장님도 이런 거 드세요? 아, 이거 먹죠. 이거 건강식이에요. 그리는 것도 맛도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원장님? 아이, 맛이 없지만 맛있게 또 만들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게요. 이게 지금 튀는 게 뭐예요? 이거 파로라고 저당 곡물이에요. 고소하게 볶은 저당 파로가 포인트라는데요. 고대 곡물이에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전 처음 봤어요. 몇 같아요, 몇 시? 맛이 어떨까? 와, 저도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운동이 끝나고 살짝 허기가 질 때쯤 원경 씨가 즐겨 먹는 든든한 저당 간식이랍니다. 어때요? 소리도 바삭바삭하고 우리가 과자 같고. 볶았어요. 볶아서 바삭하죠? 밥에도 맛있고요. 꼭꼭 씹어서. 되게 고소해요. 고소하죠? 네. 파로로 혈당과 몸매 관리에 성공했다는 원경 씨. 어떤 도움이 된 걸까요? 파로에는 대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장 내 미생물들로 인해 발효되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과정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파로를 섭취하면 단쇄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슬림 스위치이자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혈당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단쇄 지방산은 이름은 지방산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에 쌓이는 체지방과는 달리 구조가 짧은 지방산이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오히려 체내의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된 파로를 섭취하면 당뇨, 비만,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왔어요. 원장님 왔어요. 안녕. 저도 좀 원장님처럼 건강하고 좀 열정적인 아주 멋진 여자로 변신하고 싶어서 원장님 한번 초대했어요. 혈당 관리 그 비법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관리를 잘하잖아요. 원경 씨만의 관리 비법, 그 시작은 밥 짓기부터입니다. 잠깐. 나의 혈당 관리는 비결이 이 쌀에 있거든? 잠깐만 기다려요. 이거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넣어주고. 이거 고대 곡물 파로거든요. 이게 파로인데 이 쌀이 굉장히 맛있어.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7대3으로 쌀 7, 파로 3으로 해서 밥을 지어봤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5대5를 해서 먹었거든? 그러다가 또 괜찮아. 나한테 잘 맞는 거는 파로가 7이고 쌀이 3이야. 혈당 관리 최고인 것 같아. 와. 이거 안 불려도 돼. 안 불려도 찰지고 고소해.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먹는 밥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원경 씨. 밥만 바꿨을 뿐인데 체중은 물론 혈당 관리까지 되는 것을 보며 저당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저 진짜 안 불려도 되죠? 그럼. 나 믿어, 못 믿어. 맛있게 먹어볼까요? 맛있게 믿어라. 자, 단백질 들어갑니다. 구수하고 쫀득한 파로는 그 어떠한 반찬과도 잘 어울린다는데요.
구운 두부에도 통깨 대신 볶음 파로를 올려줍니다. 파로 하나만 넣어도 영양이 풍부하고 당 조절까지 가능하니 먹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혈당을 낮추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 바로 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당 국물 파로 전도사가 되어 지인들에게까지 자신만의 비법을 전수하는 원경 씨.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밥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한번 밥 먹어봐. 딱딱할 것 같은데요. 먹어봐. 어때? 고소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톡톡 씹히는 맛이 차려지고 맛있지? 파로는 몸으로 증명하는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혈당 관리가 저절로 되니까 이 쌀을 안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포만감이 아마 많이 느껴질 거니까 오늘 한번 잘 관찰해봐. 급하게 먹을 이유가 없잖아. 건강식을. 그 혈당 스파이크 알지? 근데 내가 이렇게 먹고 파로쌀로 밥을 해서 먹고 재봤거든. 혈당 재봤거든. 확실히 안정세가 딱 미리미리 혈당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식생활을 바꾸는 거, 운동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젊었을 때 건강 잘 챙겨야겠어요. 그럼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며 혈당까지 관리할 수 있으니 파로 한 톨도 놓칠 수 없겠죠? 파로에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라비노자일란은 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고 점성을 나타내어 위에 포만감을 줘서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주고 체중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파로에 다량 함유된 아라비노자일란은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6주간 파로를 섭취한 결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아라비노자일란이 포함된 식사를 유지한 결과 식후 혈당 조절과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 파로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두 주부가 체험에 나섰습니다.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혈당 기기를 부착한 후 은영 씨는 쌀밥과 함께 운동을 병행했고 순애 씨는 파로밥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쌀밥을 먹었던 이은영 씨의 경우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있었던 반면 저당 파로밥을 먹었던 조순애 씨의 혈당은 식후에도 혈당 변동폭이 적었습니다. 체험 전과 똑같은 검사를 진행 후 혈당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쌀밥을 먹은 이은영 씨의 경우 혈관염증과 중성지방이 상승한 반면 파로를 섭취한 조순애 씨는 혈당 감소 외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 중성지방까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당 곡물 파로, 또 어떤 영양소가 있나요? 파로 껍질에는 페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룰산은 항산화 영양소 중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톤 개선 및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당 곡물 파로,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파로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DNA 변형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재배 가이드에 따라서 재배된 곡물인지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